이번 주 어떤 기업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삼성하면 국내 기업에서도 왕중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열사도 많고 취준생 여러분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곳도 많은데요. 삼성전자 이외에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하시는 기업 3개 계열사를 준비했습니다. 와, 삼성그룹에는 59개 정도 계열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3개를 꼽아 오셨다고 하니까 고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느 네. 3개 계열사 가지고 오셨나요? 모든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삼성은 한 카드밖에 쓰지 못해서 네. 여러분들이 기업 선택하는데 좀 힘들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뽑는 채용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먼저 우리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화면으로 보실 텐데 그런 화면을 제공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앞으로 제2의 반도체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삼성 SDI라고 하는 기업을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문상경계 분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되게 많이 고르셨을 것 같은데 바로 이 기업이죠.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기업. 이 3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개 기업에 대해서 다 소개를 또 해드리려면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죠. 자, 우선 핵심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네,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이제 애널리스트가 된 것처럼 굉장히 깊숙하게 좀 분석을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여러분들이 삼성그룹에 관련된 계열사도 알아본다는 차원도 있지만 앞으로 기업 분석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구나, 효율적이구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틀을 좀 제공해 드릴게요.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CEO 메시지를 통해서 기업의 비전을 좀 확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CEO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보면 되게 뻔한 말 같고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말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 CEO 메시지는요. 회사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결제받아서 한 단어 하나하나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즉 그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해당 기업에 들어가셔서 CEO분들이 어떤 인사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이 기업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건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다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들이 속한 산업들이 또 다를 거예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등. 삼성들도 다양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기업만 보지 마시고 이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이슈 무엇이 있는지 좀 파악해 주시고 네. 또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파는지 마지막으로 채용 공고도 분석하셔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한 내용을 또 여러분들 중에 기업 분석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업 분석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녹여야죠. 그래서 꼭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녹일 정도의 양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3기업 중 첫 번째 기업 삼성 디스플레이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CEO 인사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메시지를 드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한번 볼까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 CEO 인사말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기술을 넘어서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창입니다. 전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은 디스플레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이공계 분들은 디스플레이의 사전적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창이다 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여러분들의 의미로 재정이 내려서 한번 얘기해주는 센스도 좋을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세상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자인의 디스플레이가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서 기업의 비전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기술을 넘어서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창입니다. 네.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디스플레이인데 네. 예전에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한다면 TV, 그다음에 모바일 아니면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등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것은 다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디스플레이가 또 많이 쓰이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VR 기기, AR 기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쓰고 있으면 사실 좀 약간 어지러워요. 눈이 아프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그 AI 면접 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눈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만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과 콘텐츠가 제공될 때 이 디스플레이가 결국엔 그런 콘텐츠와 우리를 연결시켜 줄 텐데 어떻게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고민하는 게 좋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삼성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QD라고 합니다. 퀀텀 닷이라고 하는 디스플레이인데 이것을 통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태양 전지에 활용하려는 노력도 있고요.
또 바이오 이미징 기술을 활용해서 MRI나 CT를 찍으면 그래도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바이오 이미징 기술을 통해서 더욱더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세상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지금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들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네. 이런 문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건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지금의 이제 보면 트렌드가 저희가 자율주행차로 간다고 하잖아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자율주행차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운전하지 않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네. 우리가 운전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유리창이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패널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단순한 어떤 차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외에 자동차들이 이제 다 연결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네. 커넥티드 카라고 하거든요. 즉 이전에 우리가 운전하기 위해서 했던 다양한 이런 환경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자동차가 다른 것들과 연결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제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돌 말리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그다음에 다양한 것들에 대한 콘텐츠가 결합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응용되는지 제일 좋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네. CES 2020 CES 2019를 검색하시면 디스플레이들이 다양하게 변형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디스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상품들로 응용되는지를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디스플레이 하면 이제 TV라든지 컴퓨터 이런 데만 사용되는 줄 맞아, 알았는데 맞아요. 정말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 네. 새로운 디자인의 디스플레이가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것이다. 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적인 트렌드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를 포기하고 LCD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QD 쪽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디스플레이가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수익성뿐만 보는 것이 아니라 LCD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술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어떤 기술들인지 또 이걸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마켓은 무엇인지에 대한 제품들도 내놓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시고 특히나 이번에는 연구개발 직무만 좀 뽑고 있는데 연구개발 직무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내 전공 지식을 녹여서 이러한 제품과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모저모 쭉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원하는 인재상 어떤 인재상인지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채용 공고를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번에 채용 공고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직만 네. 뽑고 있습니다. 원래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개발, 그다음에 뭐 설비 쪽, 그다음에 경영 지원, 영업 마케팅 다 뽑았는데 이번 상반기에는 연구개발만 진행하고 있고요. 모집 전공을 보시면 모든 이공계 쪽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구개발이 그냥 딱 연구개발 한 얼로 묶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쪽에 있어서 연구개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공, 지원한 쪽과 연관된 부분이 무엇인지 좀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역량들을 좀 조사를 해왔는데 그걸 좀 보니까 일단 전공의 배경 지식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공계이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전공 성적이 직무 역량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비교하고 분석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이 있는 고민, 그 다음에 관련된 경험, 그 다음 유연한 사고, 그리고 연구개발 직무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막 들어가서 연구개발할 것 같죠? 절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소통력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 역량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의 어떤 경험들을 녹여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자 여러분들께 네.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세요. 이런 게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세요. 네. 첫 번째는 일단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이라고 검색창에 한번 입력을 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를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찌됐건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서 거시적인 환경에서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를 둘러싸는 환경이 좋은 점은 무엇이고 안 좋은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십시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 디스플레이 뉴스룸.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제조업은요, 우리가 쉽게 접하기가 어려워요. 용어도 어렵고.
그런 경우에 이런 제조업체들이 요즘에는요, 여러분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이런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 어려웠던 지식들을 좀 쉽게 좀 풀어내는 그런 이해하는 능력을 좀 키우시고요. 세 번째, 다트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치시면 안 나옵니다. 뭘 쳐야 될까요? 뭘 그쵸? 쳐야 되죠? 삼성전자를 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치시면 이게 어차피 자회사기 때문에 실적이 다트 실적이 거기에 잡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업 내용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 같으면은 유튜브에 삼성 디스플레이 내용이 무거운 것도 있고 되게 가벼운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는 어떻게 합니다, 무엇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는데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거기에 댓글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선배님들이 다 그 답변을 해주실 테니까 현업자를 만나고 되게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팁이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삼성 SDI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도 역시 CEO 인사 한 말을 살펴봐야 할까요? 네, 인사말을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DI는 IT 자동차 ESS용 2차 전지 만드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첨단 소재를 만들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에너지와 첨단 소재의 창조적 리더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네. 내용을 통해서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목표가 굉장히 조금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바로 우리는 에너지와 첨단 소재의 창조적 리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부를 보시면 크게 2차 전지를 생산 판매하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런 소재에 들어가는 생산 판매하는 전자재료 사업 부분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비중은 에너지 솔루션 쪽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SDS는 시스템을 만드는 IT에 관련된 회사고요. SDI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니까 그거 회사명 틀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거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명적이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 SDI의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를 생산, 판매하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삼성 SDI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전지를 좀 다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들 모바일에 들어가 있는 소형 전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형 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나뉘는 대형 전지로 나뉘고 있고요. 모바일에 들어가는 전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모바일을 써보시는 모든 분들이 느끼겠지만 조금 더 가벼우면서 성능이 오래가는 그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창 이슈가 됐던 게 두 분도 이제 뉴스에서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ESS 화재 사건. 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게 항상 이것과 좀 맞물려서 이거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수요가 많을 때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과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인데 이쪽도 여러분들이 좀 보고 가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2의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전기차입니다. 자동차용 배터리가 성장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삼성 SDI가 이쪽에 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터리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뭐 전기차가 좀 대세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배터리의 성능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2차 전지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두 분한테 좀 퀴즈 하나를 내드려도 될까요? 뭐죠? 2020년 3월 지난달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 단일 모델 1위는 무엇일까요? 수입차요? 네, 수입차입니다. 국산차가 아니라 단일 모델로. BMW일 것 같아요. 네. 단일 아니다. 모델. 벤츠. 벤츠. E-클래스. 왜냐하면 BMW는 화재가 좀 났었잖아요. 벤츠. 그래서 네. 왠지 벤츠일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요즘 조금 관심 있는 테슬라? 테슬라.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미정 씨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단일 모델로요. 테슬라가 1등을 했습니다. BMW가 2등을 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3등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단일 모델로요. 그만큼 전기차로의 패러다임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 좀 높은 것이다라고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리튬이온 2차 배터리가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특히나 요즘에 또 가정에서 많이 쓰는 무선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 되게 좀 많이 중요한데 이젠 자전거, 자동차 이런 부분들로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어떤 갈증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줄 하나의 또 대체 자원으로 좀 보기 때문에 단순히 2차 전지로 보지 마시고 저는 에너지 사업으로 접근하는 그런 접근법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삼성 SDI에선 이번 채용에서 여러 직군을 과연 선발을 하는지 앞서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직군이 하나였잖아요. 저도 참 궁금했는데 네. 역시나 성장 가능성 때문에 그런지 모든 직군에서 다 뽑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연구개발, 설비 엔지니어, 영업 마케팅, 경영 지원. 여러분들이 다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오늘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정하셨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쪽 이공계에 계신 분들은 내가 디스플레이에 갈지 아니면 전자를 갈지 아니면 SDI를 갈지인데 요즘에는 2차 전지만 준비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SDI 쪽을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영업 마케팅 쪽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어제도 제가 인문상경계 친구한테 아직 어디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서 SDI 제가 영업 마케팅 쓸까요?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절대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영업 마케팅 이쪽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기술 영업이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쓰지 마라라고 네. 하셨어요. 왜 네. 그럴까요? 일단 뭐 준비가 안 됐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쪽 이 제조 영업, 그러니까 B2B 영업이죠. 기술 영업이라고 하죠. 이쪽에 대한 경험도 없고요. 관련된 네. 지식,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학습도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B2C의 영업과 B2B의 영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B2C 영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B2C 영업의 대상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는데 우리의 시청자는 누구죠? 우리 취준생들. 그렇죠. 우리는 그럼 취준생들을 향한 B2C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직업 방송을 지금 찍고 있는데 이 직업 방송이 어떤 교육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운영 담당자들한테 간다면 저희의 내용은 조금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판매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판매 기획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의 마케팅을 하는 거라든지 기획을 하는 거라든지 조금은 변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B2B 쪽은요. 타겟을 정하는데 그 타겟을 정해서 우리의 회사의 제품을 제대로 알리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B2B 기업들은 뭐를 많이 하냐면 박람회 같은 걸 많이 해요. 기술 박람회 부스를 많이 차려오고 사람들을 오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쪽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문의가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을 기획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설명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B2B 영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2C 영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고 수정해야 될지를 좀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SDI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 지원자분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꼭 하고 싶다면 어떤 조언 하실 생각이세요? 아까와 같이 또 네. 방법론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네. 이번에는 2차 전지 산업 전망이라고 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보시는데 긍정적인 기사, 부정적인 기사가 혼재할 겁니다. 긍정적인 것은 중국 쪽이 우리나라한테 배터리 보조금을 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파이가 커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런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영업이익이 잘 안 난대요. 그럼 왜 영업이익이 안 나는지 어떻게 하면 날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삼성 SDI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전지 종류, 기술 파악해 주시고요. 경쟁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도 조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트에 들어가셔서 이번엔 삼성 SDI 치시면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유튜브에 삼성 SDI 브이로그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거기에 댓글 다셔서 원하는 답변 얻어가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삼성 계열사 이제 마지막 순서 삼성생명인데요. 확실히 인문상경계생들에게 좀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에 휩싸입니다. 내가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같은 데는 좀 스펙도 많이 본다라고 해서 높아서 이제 좀 약간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가장 많이 쓰려고 하는 곳이 삼성 웰스토리의 영업 관리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호텔신라 쪽, 그다음에 이제 이 삼성생명 영업 관리인데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 산업이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렸을 때 다양한 형태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저는 금융업이기도 한 이쪽 생명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삼성생명도 CEO 인사말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인사말 좀 볼까요? 인사말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모든 임직원 컨설턴트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고객과 인생을 함께하는 인생금융 파트너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 소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기쁨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디지털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을 이제 보험업에 정착시키겠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하나씩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인생 금융 파트너가 되는 것이 삼성생명의 비전이라고 했어요. 네. 어떤 포인트를 좀 끌어낼 수 있을까요? 두 분은 보험 들고 계십니까? 그렇죠. 실비. 실비는 손해보험 쪽이고요. 어. 혹시 암보험 같은 건 안 드셨습니까? 사실 저는 아직 아직 안 드셨어요? 그러셨구나. 보험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생명보험 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손해보험이라고 하죠. 삼성화재. 그리고 이번에 채용을 하지 않은 삼성화재 쪽인데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스팟성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 사고, 우리 나연 씨가 든 실비보험 같은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담보라고 한다면 생명보험은 쭉 가는 거예요.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사에서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계약을 끌고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단어, 바로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생명보험 쪽에서 항상 만들어내는 상품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험업은 사실 이 금리 쪽이랑 좀 맞물려서 보험이 자산운용을 할 때 이 금리에 관련된 어떤 영향받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해지하지 않고, 해지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면서 본인들의 자산을 운용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는 어떤 비즈니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와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사실 근데 삼성생명은 국내에서 1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은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보니까 상품, 서비스, 소통의 모든 단계를 이 두 번째 CEO 말씀 인사말에서 강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보험사가 종신과 변액으로 좀 갖고 간다라고 했는데, 네. 또 저금리로 가면서 또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사태 때 보면 전망을 했는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선방할 텐데 생명보험 쪽은 좀 힘들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이 좀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면 보험부터 깨죠. 예, 맞아요. 역시 열심히 낭비했던 보험부터 깨서 보험사는 항상 이런 리스크를 좀 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좀 필요해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조금 일찍 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1층에서 로비에서 이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 옆에 정말 거짓말처럼 보험 SC 분이 때론 새로운 분과 이제 보험 계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저는 이제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물어보신 가장 첫 마디가 뭐였냐면, 근데 뭐 제가 나중에 뭐 또 요청할 때도 계신 거죠? 라고 하는 부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나랑 같이 가입 계약을 진행했던 이분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 부분에 컴플레인이 있죠. 그래서 전 여기서 얘기했던 거, 상품과 서비스의 소통의 단계. 그렇다면 우리 고객들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니즈를 갖고 있고 어떤 부분을 좀 불편해할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갖고 갔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저는 디지털 쪽이랑 좀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쪽으로 어떻게 좀 강화하고, 비대면이 강화하는 이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얘기를 소통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들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마지막 인사말 가장 중요하다. 네네. 디지털 이런 강조해 주셨는데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을 보험업에 정착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아마 금융권의 트렌드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제 디지털 혁신의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블록체인과 AI라고 하는 기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슈어테크, 즉 보험과 기술을 결합한 이런 인슈어테크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디지털 바람을 좀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도 실상은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보험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IT를 갖고 들어와서 효과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아직까지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역할은 우리가 테크핀 업체라고 하죠. 제가 나연 씨한테 예전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은행할 때. 그렇죠. 테크핀. IT 업체들이 이제 금융을 입히는 겁니다. 네. 이런 쪽에 대한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사들은 IT 기술들을 어떻게 입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경쟁사인 교보생명이 정부로부터 IoT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블록체인 시범 사업자로 선정돼서 보험금, 자동 청구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IT 기술이니까 빅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고객들한테 어떻게 쉽게 다가가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보험 상품을 오래도록 가입을 시킬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생명에서 이번에 어떤 직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도 짚어볼까요? 삼성생명은 다행히 어떤 뽑는 직군 자체가 줄어들진 않았어요. 3가지 직군을 뽑고 있고요.
영업관리직과 계리직, 그다음에 디지털 금융직입니다. 영업관리직은 여러분들이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SC분이 영업하셨죠. 그럼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지원하고 교육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좀 많이 필요해요. 때로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상대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ROTC 출신들을 좀 우대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격 중에 나 리더십이 좀 있다, 추진력이 좀 있다, 나 말도 좀 잘한다, 성과 지향적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 지원하시면 돈도 많이 받습니다. 지원하시고요. 좋은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품 계리직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1차라도 합격하신 분들이 좀 지원하시는 부분이 많고요. 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디지털 금융직해서 지금 보면 인기가 제일 많은 쪽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IT, 빅데이터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는 분들이 들어가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업무들을 좀 진행하니까 정리하면 영업 관리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상품 계례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디지털 금융은 여러분들이 했던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생명까지 3개 회사를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네. 빨리 달려왔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삼성생명 지원자 여러분들께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역시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검색창에 보험업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산업의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 지금 부정적인 내용이 조금 많을 겁니다. 금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어떤 부분인지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아직 자기소개 작성 안 하셨다면 3번에다가 사회적 이슈에다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트에서 삼성생명 검색하셔서 삼성생명의 사업 내용과 실적 파악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제가 어저께 광고를 봤는데 네. 저도 전통적인 지금 손해보험 회사에서의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제 내가 탄 만큼 비용을 내는 그러한 손해보험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역시 테크핏 업체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카카오가 보험업에 좀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역량,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좀 해보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